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 경선에서 반 이재명 연대 기류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단순 1위 후보에 대한 견제 차원이 아니라 결선 투표를 염두에 두고 후보 단일화 혹은 정책 연대 등 구체적인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는 모양새입니다. 주제넘게 대선 도전을 선언한 국민의힘 소속 하태경 씨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만나면 입당 이야기도 물론 하겠지만 서로 공통의 비전과 공약이 없을지 상의해 볼 것이라고 주제넘게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과 상근부 대변인을 선발하는 토론 배틀 나는 국대다 결승전이 오늘 오후 5시부터 치러집니다. 결승에 진출한 김현주 전 아나운서는 남편인 임백천 씨의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 중인 상태여서 화상으로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성추행 사망사건의 피해자인 고 이중사의 남편이 지금까지의 수사는 미진하다며 군사경찰과 검찰의 책임 떠넘기기와 제 식구 감싸기를 떠나 성역 없이 수사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고 이중사와 내년에 정식 결혼식을 올릴 계획이었던 남편은 우울증 치료를 받으며 매주 장인과 장모를 만나 그리움을 달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순차적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과 관련해서는 여배우 얘기는 얼마나 더 증명해야 할지 몰라서 그만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은 아마도 죽을 때까지 계속 증명해야 할 것 같은데 그만하면 좋겠다는 바람은 너무 큰 소망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내일 6일엔 대전을 방문합니다. 윤 전 총장은 국립대전 현충원 참배에 이어 카이스트 원자핵공학과 학부 및 대학원생들과 오찬을 할 계획으로 알려졌는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겠다는 행보로 해석됩니다. 문재인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금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사표 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이유로는 후임 인선을 들었습니다. 적당한 후임이 없다면 김정은에게 하사받은 풍산계에게 민정비서관 자리를 맡기는 건 어떨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탑7으로 새롭게 거듭난 뉴스데일리 베스트입니다. 오늘부터는 저희가 선정한 7가지 소식을 7위부터 1위까지 순서대로 전해드릴 텐데요. 기존의 형식에서만큼 다양한 소식을 담지는 못하겠지만 대신 뉴스탑7 방송 전후에 단신 뉴스를 추가적으로 더 많이 제작해서 여러분을 자주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탑7 첫 시간 7위에 오른 소식은 재수없게도 문재인 소식입니다. 문재인이 지난 3일 김정은에게 선물로 받은 풍산개 근황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했습니다. 김정은은 2018년 도보다리에서 문재인과 데이트를 했을 당시 풍산개를 문재인에게 안겼었는데 그 풍산개가 이번에 대한민국 땅에서 2번째 출산을 했고 그 모습을 문재인이 SNS를 통해 전한 것입니다. 강아지 한 마리가 이유식을 먹지 않는다며 이렇게 본인이 직접 강아지에게 우유를 먹이는 모습을 연출하는가 하면 쭈그려 앉아 이유식을 주는 모습도 연출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컨셉으로 사진을 찍어댔는데 이런 문재인의 모습에 비난과 조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장성민 세계화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은 문재인의 이런 모습을 두고 국가 비상시국에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장성민 이사장은 어제였던 4일 자신의 SNS에 전 국민이 코로나 질병의 공포 앞에 일상의 삶이 파괴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대통령이라는 셀럽을 이용해 모든 국민의 관심을 강아지 우유 먹이는 한가로운 모습에 시선을 집중시킨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장 이사장은 국가 비상시국에 문재인이 국정 운영보다는 대북 메시지에 오히려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장성민 이사장은 부동산과 집값 상승으로 국민의 분노는 그보다 더 치솟고 있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해법을 고민해도 모자랄 판에 반려강아지 이름 짓는 것을 고민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공개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김 위원장이 선물로 준 풍산개를 잘 보호하고 있다는 대북 메시지 전달 차원인가 라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문재인은 북한에서 온 풍산개, 고미가 원래 데리고 있던 풍산개 마루 사이에 새끼 7마리를 낳았다라며 7마리나 되니 이름 짓기가 쉽지 않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장 이사장은 국민들 삶을 걱정해야 할 판국에 김정은에게 하사받은 강아지들 이름이나 고민하고 자빠져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강아지들 이름에 대해 저에게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문재인에게 이런 이름들을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김정일, 김정이, 김정삼, 김정사, 김정오, 김정육, 김정칠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 무엇보다 문재인이 A4 용지를 안 봐도 되고 기억하기 참 쉬울 것 같아서 강력 추천하는 바입니다. 장성민 세계야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의 비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장 이사장은 문재인을 향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시면 남북교류 협력의 상징적 활동으로서 풍산개 홍보대사로 나서는 것은 어떨 것인지 생각해 본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은 직에서 물러나시면 감방으로 직행하셔야 할 수도 있는데 그 안에서 풍산개 홍보대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대변인을 선발하는 토론배틀 심사위원인 전여옥 전 국민의힘 의원은 더 강한 한마디로 문재인을 비판했습니다. 전 의원은 지난 3일 자신의 블로그에 문재인이 공개한 사진을 올리며 이렇게 철장에 앉아서 김정은이 보내준 귀한 강아지를 돌보는 문재인 집사라며 어째 철창 안이 참 편안해 보인다고 정확히 평가했습니다. 개를 사랑하고 반려견과 함께 사는 한 사람으로서 개들이 이 철장장 안에 갇혀있는 모습을 보니 참 안타까운데요. 개들이 나와서 살고 문재인이 대신 들어가 살면 나라의 여러모로 보탬도 되고 딱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네티즌들 역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한 네티즌은 예전에 청와대가 공개한 사진을 보니 땅에 쇠말뚝 박아놓고 짧은 목줄을 사용하던데 동물 학대나 다름없는 짓을 하더니 이젠 할 짓이 없어 동물을 이용해 쇼하는 건가 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은 저 개가 첫 출산할 땐 엄동설 안에 밖에 방치해둬서 안타까웠는데 지금은 춥지 않은 여름이라 다행이네 라는 반응을, 또 다른 네티즌은 오거도는 입양한 유기견들 다 버리고 도망가던데 문재인은 나중에 어쩌려나? 김정은이 준 개라서 버릴 수도 없을 텐데 저 개의 앞날이 궁금하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돌이켜보면 상징적인 단어 몇 가지가 떠오릅니다. 오세훈 후보와 관련해선 생태탕과 페레가모, 그리고 박영선 후보와 관련해선 대표적으로 도쿄박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도쿄박이란 박영선 후보자의 배우자가 일본 도쿄에 위치한 고가 맨션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틈만 나면 반일 축창가를 외치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인 박영선 후보를 비꼬는 일종의 별칭이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박영선 후보는 이명박 시절의 사찰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도쿄 아파트를 샀다고 해명했었는데요. 사찰과 도쿄 아파트 구매, 이 두 가지 사안이 무슨 연관성이 있다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냐는 비판이 즉각 제기됐고, 결국 박 후보자는 지난 2월 이 아파트를 매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죠. 논란이 계속되자 박영선 후보자는 TV토론에 나와 매매 계약서를 직접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그때 박 후보자가 공개한 매매 계약서를 보면 매도인은 다니에로 원조 리라고 나와 있고 매수인란은 불분명, 대금도 기재돼 있지 않았습니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은 등기가 정리되어야만 매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뭔가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그러자 한 시민단체는 박 후보자가 도쿄 맨션을 매각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매각했다고 공표한 부분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박영선 전 장관이 선거 당시 논란이 되었던 최근 남편 명의 일본 도쿄 도심의 21평짜리 고급 아파트를 실제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였던 지난 4일 도쿄 법무국이 발행한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도쿄 도심인 미나토구의 파크코트
아카사카 더 타워 803호를 지난달 18일 일본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이 지분 분할 형식으로 매입했습니다. 등기에 표시된 기존 소유자는 다니엘 원조 리, 박 전 장관의 남편이었는데요. 다만 박 전 장관은 이 아파트의 매도 가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동일 아파트의 비슷한 평수의 매물을 통해 박 전 장관 아파트의 매도 가격을 추측해 볼 수 있었는데 일본 최대 주택정보 사이트 라이플홈의 매물로 나와 있는 두 채의 호가는 32평짜리가 3억엔, 우리 돈으로 약 30억 원, 36평짜리가 4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이들 매물과 비슷한 시세가 적용이 됐다면 박 전 장관의 아파트는 우리 돈으로 20억 원에서 26억 원에 팔렸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박 전 장관이 2009년 6월 해당 아파트를 매입했을 당시 매입가는 10억 원 안팎으로 추정이 되는데 최소 2배의 시세 차익을 남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사찰로 어쩔 수 없이 일본 아파트를 매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은 바 있죠. 그런데 이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 대출도 받았고 또 처음엔 실거주를 하긴 했지만 그 이후 약 7년 동안 임대를 줘 월 300~400만 원의 임대 수익도 올린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요. 단순 주거용이라면 월세로도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통상 해외에 주재할 경우 소속 직장에서 주거비를 월세 형태로 지원받기 때문이죠. 그런데 굳이 대출까지 받아서 아파트를 샀다? 이게 투자 목적이 아니고 무엇인지 어쨌든 문재인 정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부동산 투자에 귀재해드린 듯합니다. 일 년 3개월 만에 국민의힘에 복당한 홍준표 의원은 맏아들이 돌아왔다며 본인이 보수파의 본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간 홍준표 의원의 복당과 관련해 복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보다 복당해야 한다, 경험이 많고 보수의 선명성을 가지고 있는 홍 의원의 역할이 분명 있을 것이다라는 복당 찬성 여론이 높았습니다. 또 당내 대선 후보들이 미미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지지율이 다소 높게 나오는 홍 의원의 복당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홍준표 의원은 복당 이후에 전직 당대표, 전 대통령 후보라는 명성에 걸맞게 100명 정도로 쪼그라붙어 힘을 제대로 못 쓰고 있는 제1야당에 도움을 주고 차기 대선에서 정권을 되찾도록 분골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의원의 최근 말과 행동에 우려스러운 수준까지 이르렀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소 실망하신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같은 당 경제 전문가인 윤희숙 의원이 대선 결심을 밝히자 숭어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고 비하의 빈축을 샀습니다. 본인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인 단체 카톡방에 이 같은 글을 올리고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바로 삭제했다고 하죠. 또 국민의힘 입당을 앞두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 연일 비판을 가하고 있는 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라이벌 주자로서 상대를 비판하는 건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하지만 홍 의원은 너무 나갔습니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홍준표 의원은 지난 2일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조국 일가 수사에 대해 검찰이 보통 가족 수사를 할 때는 가족 중 대표자만 수사를 한다. 윤 전 총장은 과잉 수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집요하게 조국 동생을 구속하고 사춘 구속의 딸 문제도 건드렸다. 심하게 했다. 목표가 조국 퇴진이니까 이후 이게 정치 사건이 돼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조국은 해당 인터뷰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홍준표 의원의 평가라고 적었는데요. 홍 의원은 자신의 발언을 조국 또는 저쪽 진영에서 역이용할 것이라는 것을 정말 몰랐을까요? 아무리 윤 전 총장과 관련한 수사가 장모와 아내로 뻗어나가는 걸 비호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해도 거의 모든 국민이 조국 일가가 저지른 만행, 특히 입시 부정과 관련해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저런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의 논리대로라면 최순실 하나만 잡았으면 됐지 왜
해외에 나가 있는 정유라를 인터폴 적색 수배까지 하면서 그 야단 법석을 떤 것입니까? 홍준표 의원의 논란은 비단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행보도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요. 좀 전에 전해드린 조국에 대한 발언도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거기까진 뭐 좋다고 칩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조중동과 인터뷰를 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홍준표 의원은 보수파 국민은 물론 상식 있는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도 출연을 했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폐지 여론이 높은 건 두 가지. 왜 교통방송에서 정치 뉴스를 다루냐? 또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에서 노골적으로 대놓고 편파 방송을 하느냐? 이 두 가지가 핵심인데, 그렇다면 최소한 야당 정치인들은 강력히 항의하는 차원에서라도 출연 거부라던가 인터뷰 거부를 해야 맞는 것입니다. 최근 국민의힘에서 KBS 수신료 인상 거부 캠페인을 벌이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되겠죠. 그런데 홍준표 의원이 자신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것과 관련해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뭐가 문제냐? 김어준 뉴스공장은 물론 주진우의 방송도 나갈 것이다라고 말해 논란을 더하고 있습니다. 홍 의원은 어제였던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확장성 부족이라고 해서 반대 진영의 시사 프로그램에도 출연하고 반대 신문 인터뷰도 했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그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진중권 전 교수와 토론하고 소통하면 왜 그런 프로에 나가느냐, 왜 그런 사람과 토론하느냐고 비난하고, 한편으론 또 확정성 없다고 비판하고 참 정치하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어 지난주 김어준 방송에 이어 이번 주 수요일 저녁에는 주진우 토크쇼에 나간다며 정치는 통합의 과정이지 편가르기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어준 주진우 방송에 나가 그들이랑 히히닥거리며 야권 대선 후보들을 신나게 비판하면서 김어준 주진우의 장단에 놀아나는 게 진정한 통합의 과정인지 많은 보수우파 국민들이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는 걸 홍 의원께서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국 흑서 저자인 김경률 회계사가 조국과 이낙연,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들은 조국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김경률 회계사의 주장을 허위 사실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김 회계사는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률 회계사는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을 비롯한 이낙연, 정세균 등이 대법원에서 정경심 씨가 사모펀드 관련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경률이 허위 주장으로 사회 갈등을 초래, 이분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을 했다는 허위 주장과 명예훼손을 계속하는 바 법적 절차에 돌입할 것임을 밝힌다고 했습니다. 이어 김 회계사는 조국을 비롯한 민주당 도당들이야말로 지난 수년간 권력을 차지하고 들어앉아서 온갖 거짓말로 공적사회를 도륙내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김 회계사는 코링크피 설립자금 8,500만 원은 조국의 계좌에서 송금된 금전이라는 점 등 자신의 주장을 열거한 후 조 전 장관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을 향해 무엇이 허위 사실인지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김경률이 코링크피 회계 전표, 내부 증빙, 기타 기업 공시 등을 근거로 주장한 사실 중 어떤 것이 허위였는지 조국, 이낙연, 정세균 등은 밝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김 회계사는 본인들이 저지른 거짓말 등에 대해서는 사과 없이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한 일부 혐의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을 가지고 마치 사모펀드 일반에 대하여 조국 일가가 무죄를 받은 것처럼 또다시 거짓말을 하는 등 패악질을 부리고 있다며 조국 등은 본인 김경률이 허위 사실을 언급한 바 있으면 그에 대한 법적 절차에 빨리 돌입하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김 회계사는 본인이 면접관의 지위를 스스로 사의를 표명한 바 없음에도 거짓말을 한 행위에 대해 민주당은 사과하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김 회계사의 이러한 분노는 김 회계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 면접관에 발탁됐다가 취소되는 과정에서 민주당 사람들이 김 회계사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간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 회계사는 지난 1일 민주당 대선기획단이 대선 주자들을 상대로 진행하는 면접의 전문 면접관으로 발탁했죠. 하지만 민주당은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의 반대로 2시간여 만에 김경률 회계사가 자진해서 그만둔 것처럼 꾸며대면서 김경률 회계사를 면접관으로 모시는 그 결정을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로 가는 앞으로 남은 9개월의 긴 여정은 검찰 수사와 재판, 정치 공세 등이 서로 얽히면서 역대급 아사리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박범계 김호수를 필두로 한 검찰이 정권 방어를 위해 전면에 나서고 경찰은 행동대장 역할을 하며 김명수의 법원이 마침표를 찍는 역할 분담을 하면서 야권 대선 후보 제거의 노골적 도구로 전락하는 광경을 곧 여러분께서는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선거에서 심판격인 선관위도 가세를 하게 되겠죠. 그 대상의 1, 2순위는 범야권 지지율 1, 2위에 해당하는 야권 후보가 될 것입니다. 벌써부터 범야권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에 대한 정치 공작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윤 전 총장의 장모가 구속된 데 이어 배우자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수사팀이 재편됐습니다. 여기엔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금융범죄 수사 경력자들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때문에 정치 공작이라며 윤석열 전 총장을 옹호하는 그런 여론도 있지만 윤석열 대세로는 위험천만하기 그지없다는 위기론도 동시에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거론되고 있죠. 그렇다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우파 진영과 윤석열 캠프 측에 도움이 되는 일일까요? 아닐까요?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선판으로의 등장은 여권의 전략에 큰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카드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함께 범야권 대선 후보로 출마한다면 뜻밖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뚜렷한 사실과 근거 없이 정치 공작으로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게 되면 그 반사이익을 가장 많이 누리는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가 아니라 최재형 후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을 때릴수록 최재형이 돋보이고 뚜렷한 근거와 사실 확인 없이 마구잡이 정치 공세를 펼치는 자신들이 오히려 초라해지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법여권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2의 김대엽은 용서할 수 없다는 정서가 국민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순간 음해성 정치 공세는 빛이 발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사이 윤석열과 최재형은 이재명을 멀찌감치 따돌릴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때문에 윤석열이 출마한다고 했을 때 반응을 안 보였던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최재형 감사원장 사태와 관련해선 불쾌감을 표했던 것이겠죠. 이번 주부터 서울과 PK 등 전국에서 이른바 최재형 릴레이 지지 선언이 예고된 가운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마지막 결단을 앞두고 최근 국민의힘 측과 직간접적으로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최근 마지막으로 가족여행을 다녀오겠다고 말했다는 사실도 알려졌는데요. 4일 야권 관계자에 따르면 최 전 원장은 대선 출마를 권하는 국민의힘 관계자에게 이번 주말 동안 아내 등 가족과 지방으로 내려가 머물면서 차분하게 생각을 정돈하겠다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최 전 원장과 가까운 한 인사는 이번 지방행에 대해 본격적으로 정치 선언을 하면 당분간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이 없지 않겠냐며 정치에 나서기 전 떠난 마지막 가족여행으로 보면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최 전 원장과 소통한 국민의힘 관계자도 곧 결단하겠다는 의중이 읽혔다며 최 전 원장이 이르면 다음 주부터 정치권 인사나 각계 전문가와 소통하면서 정치 선언 전에 보폭을 넓히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 전 원장은 지난달 28일 사퇴한 뒤 지난 30일 자랑스러운 서울 법대인 시상식에만 참석했을 뿐 일주일간 주로 자택에 머물면서 고심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회동한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인
권영세 의원은 영화라 치면 쟁쟁한 주연 배우들이 모여들고 있는 셈이라며 최 전 원장은 아직 인지도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정치 선언을 하고 대중 앞에 서면 지지율이 급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처가 리스크로 윤 전 총장이 대권 가도에 타격을 입었을지 아니면 오히려 무차별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여권이 역풍을 맞게 될지 당장 오늘부터 윤석열 장모 구속 이슈가 반영된 여론조사가 속출할 텐데요. 지난 한 주 윤석열 전 총장이 장모 구속 리스크로 타격을 입었다면 여권의 대선 주자인 이재명 지사는 이른바 미군 점령군 발언으로 대권 주자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지지층에서조차 스스로 무덤을 팠다라는 그런 평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지사는 지난 1일 경북 안동 264 문학관을 찾아 대한민국이 친일 청산을 못하고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승전국인 미국은 일제를 무장해제하고 그 지배 영역을 군사적으로 통제했으므로 점령이 맞는 표현이라고 말해 자신의 발언을 번복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는데요. 이재명 지사의 망언은 부모의 가짜 독립운동 논란에 휘말린 김원훈 광복회장이 얼마 전 고등학생 대상 유튜브 강연에서 해방 후 미군은 점령군, 소련군은 해방군이라고 발언한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 유포의 도를 넘어 역사부정, 역사 날조에 해당하는 심각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의 발언이라 그 충격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미 점령군의 지도를 받아 세운 분단 국가이니 건국부터 잘못됐다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입니다. 자니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미국 점령과 합작한 친일 세력이 분단된 대한민국을 세웠으니 그 나라는 빨리 폐기해야 하고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는 논리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뒤엎을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대한민국의 전통성을 부정하며 해체 작업부터 하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겠죠. 그리고 그들의 시각에서 점령군 역할을 하는 주한미군은 당장 쫓겨나고 말 것입니다. 차라리 대선 초반 이재명이 가감없이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 어쩌면 다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은 좀 있으니까 말이죠. 이런 가운데 이재명 지사와 엎치락 뒤치락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1, 2위를 다투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이 처음으로 이재명 지사를 공개 비판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의 이재명에 대한 첫 공개 비판을 두고 1대1 구도를 만들려는 전략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윤 전 총장은 어제였던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를 포함해 많은 국민들께서 큰 충격을 받고 계시다라며 광복회장의 미군은 점령군, 소련군은 해방군이라는 황당무계한 망언을 집권 세력의 차기 유력 후보 이 지사도 이어받았다. 온 국민이 귀를 의심하게 하는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총장은 이에 대해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어떠한 입장 표명도 없다는 것이 더 큰 충격이라며 이들은 대한민국이 수치스럽고 더러운 탄생의 비밀을 안고 있는 것처럼 말한다. 국정을 장악하고 역사를 왜곡하며 다음 정권까지 노리고 있는 당신들은 지금 무엇을 지향하고 누구를 대표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이념에 취해 국민의식을 갈라치고 고통을 주는 것에 반대한다라며 이재명 지사 등의 언행은 우리 스스로의 미래를 갉아먹는 일이라고 말했는데요. 윤 전 총장은 저는 역사와 외교에 대한 냉철한 인식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국제사회와 연대하겠다라며 이념에 편향된 역사관에 빠져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훼손하지 않겠다라고 자신의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올 하반기를 마무리하고 상반기를 맞이하면서 뉴스탑 7이라는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편해 봤는데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들을 7개로 추려 보다 심층적으로 다뤄보고자 개편을 시도해 봤는데요. 앞으로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하고 발전되는 모습으로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 보답하는 뉴스 데일리 베스트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가 준비한 뉴스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 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